자, 이번 시간부터는 산출세 계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걸 배웠냐면은 근로소득의 범위, 그 다음에 비과세 근로소득,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차감을 하고 나면은 이제 소득 금액이 나올 것이고 거기서 다시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쭉 배우셨고 얘네를 차감을 하고 나면은 바로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자,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면 바로 산출세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산출세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공제, 세액공제의 감면을 빼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1년 동안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납부해야 될 세액이 확정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산출세가 만들어야 된 다음에 세액에서 차감하라는 세액 감면, 세액 공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첫 번째가 세액 감면이에요. 세액 감면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세특례 제한법의 세액 감면도 있고, 그 다음에 소득특법상 세액 감면도 있고, 그 다음에 조세 조약상의 세액 감면도 있습니다. 세 개를 여러분들이 각각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세액공제인데 제일 처음에 보셔야 되는 게 근로소득 세액공제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자녀세액공제. 그다음에 네 번째가 연금계좌 세액공제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특별세액공제인데 여기 여섯 가지가 있어요. 표준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그래서 총 여섯 가지가 특별세액공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다 공부하시고 다 차감이 되면은 나머지가 1년 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액이 나오게 된다. 됐죠? 차근차근 봅시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산출세 계산 중에서 제일 처음에 세액 감면에 대한 개관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액 감면을 갖다 적용하기 전에 먼저 산출세액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먼저 그러면 이제 앞에서 봤었던 이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게 되겠죠? 현재 우리나라 그 종합소득세율 같은 경우에는 총 8단계입니다. 1200만 원 이하부터 10억 원 초과까지. 그 다음에 세율 구간도 당연히 총 8개가 되겠죠. 그래서 최저세율은 6%부터 최고세율은 45%까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가 붙어요? 지방소득세 10%가 또 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지방소득세까지 다 판단을 이제 감안을 한다면 최저세율은 6.6%, 그 다음에 여기 10억 원 초과 최고세율은 49.5%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만약에 10억 원 초과가 되면은 거의 뭐 번 돈의 절반은 뭐 세금으로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의 개관을 보시는데, 제가 먼저 이제 소득 감면과 세액 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로 적용한다. 그래서 1순위가 뭐냐면, 1순위가 소득세 감면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소득세 감면은 무조건 그 연도에만 적용합니다. 만약에 올해 감면 못 받았다고 해서 내년도로 넘기는 게 없어요. 2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얘를 먼저 적용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급한 게 소득세 감면. 자, 그 다음에 소득세 감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게 뭐냐면 이제 2월 공제가 인정이 되지 않는 세액공제입니다. 그래서 세액공제가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2월 공제가 인정이 되고 일부는 1월 공제가 인정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납세자를 생각한다면은 2월 공제가 안 되는 이거 소득세 감면처럼 올해 적용 안 되면은 다음 연도로 넘기지 못하는 공제 같은 경우는 빨리 먼저 적용해야 되겠지, 올해.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2월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그리고 나면 세 번째가 2월 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다. 다시 그 중에서도 2월 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가 작년에 넘어온 애가 있고 올해 새로 생긴 애가 있으면은 그 중에서 어떤 걸 먼저 적용해요? 2월된 미공제세. 얘가 수명이 더 빨리 끝나기 때문에 얘부터 빨리 적용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남으면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쭉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세액 감면공제 적용 순서가 쭉 나와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외우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전산에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법에 따른 감면이 있는데, 자, 먼저 소득세법에 따른 감면 같은 경우에는 이겁니다.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양쪽 또는 한쪽 당사자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얘가 이제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 감면. 그 다음에 조세 조약에 따른 세액 감면인데 이게 뭐냐면 원어민 교사에 대한 세액 감면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첫 번째 보시면은 원칙은 뭐냐면 거주자인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과세한다. 원어민 교사 같은 경우에도 통상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원어민 교사로 들어오려고 하면은 주소를 가지겠죠. 또는 주소에 준하는 사실상 주소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원어민 교사는 원래는 우리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과세가 원칙이다.
그리고 이제 면세를 만약에 받게 되면 이때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의 보수에 대해서 면세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보통 이제 국교를 맺게 되면은 조세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은 해당 조세조약에 이 해당 원어민 교사에 대한 감면 규정이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다르고 우리나라랑 캐나다랑 다르고 우리나라 미국이랑 다릅니다. 그래서 해당 조세 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얘네가 어디서 왔느냐 남아공에서 왔다 그러면은 한국 남아공 조세 조약을 검토해서 면세를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교육기관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이제 그리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다음 면세 적용 절차 같은 경우 이거는 필수적으로 면제 시청을 해야 됩니다. 비과세 면제 시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첨부서류 같은 경우에는 먼저 거주자 증명서, 그 다음에 학교와 고용자 사본, 그 다음에 근거서류 사본 등이 필요하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세액감면의 개간이 끝났고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세액감면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